50만 원을 거절한 폐지 줍는 노인. 재벌 회장이 그의 정체를 알고 나서 한 일은 당신의 상상을 뒤집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마포구 골목길. 박태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그것이 그의 전부처럼 보였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편의점 주인이 말했다. 친절하다기보단 습관적인 인사였고 태수는 고개만 끄덕인다. 말이 필요 없었다. 손수레 안 비닐봉지에는 오늘 번 돈이 들어있었다. 13,000원 손주 민지의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집에 돌아온 태수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기름때 묻은 공구함이 있다. 한때 그의 자랑이었던 지금은 그저 과거의 유물일 뿐이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뭐 하셨어요? 민지가 물었던 적이 있다. 그냥 차 고치는 일 했단다. 태수는 그렇게만 대답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거리의 상가 앞을 지날 때였다. 저 할아버지 아직도 폐지 주우시네.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다. 태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항상 겪는 익숙한 일이다. 그의 손은 떨렸다. 관절염 때문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민지의 수술비가 아직 500만 원이나 부족하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는 중얼거린다.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이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다. 한강변 도로. 태수는 언제나처럼 폐지를 찾아 걷고 있었다. 이른 시간이어도 차들이 가득했다. 갑자기 앞쪽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보닛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비상등이 깜빡였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다. 단정한 수트, 명품 시계.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한강변 도로입니다.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조급했다. 네, 강민호입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옆에 서 있던 기사가 말했다. 회장님, 정비소에서 최소 30분 이상 걸린답니다. 민호는 손목시계를 봤다. 오전 회의에 늦으면 안 되는데.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멈춰 섰다. 차에서 나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엔진이 아니군. 연료 펌프 쪽이야.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기요, 아저씨. 민호가 태수를 봤다. 죄송한데 좀 비켜주시겠어요? 견인차가 올 거예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리가 있었다. 태수는 손수레를 옆으로 옮겼다. 하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차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다. 아직 그의 귀는 살아있었다. 연료 펌프 문제 같은데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와 기사가 동시에 그를 봤다. 네. 기사가 되물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태수가 물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기사가 비웃듯 말했다. 아니, 어르신이 뭘 아신다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기다리시죠. 하지만 민호는 태수를 다시 봤다. 혹시 차에 대해 아십니까? 민호가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요. 옛날에 일을 좀 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며 시계를 다시 봤다. 이미 시간은 촉박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는 태수에게 부탁하며 말했다. 태수는 손수레를 세워두고 차에 다가갔다. 보닛을 열어 엔진룸을 들여다봤다. 운전기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다. 공구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태수가 물었다.
기사가 마지못해 트렁크를 열어 공구를 전달했다. 태수는 공구를 집어들고 숨을 한 번 내쉬고는 정비에 들어갔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태수의 움직임은 정확했다. 5분 정도 지나자 태수가 허리를 펴며 기사에게 말했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민호가 운전석에 앉아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 부르릉. 시동이 걸렸다. 경고등도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민호의 눈이 커졌다. 운전기사도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민호가 차에서 내렸다. 태수는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연료 펌프 릴레이가 헐거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민호는 태수를 다시 봤다.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다. 정비 사셨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조금 만져봤어요. 조금이라고요? 민호가 놀라워했다. 5분 만에 벤츠를 고치시는데요? 태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 차들은 복잡해졌더군요. 예전보다. 민호는 지갑을 꺼냈다. 5만 원권 10여 장을 꺼내 태수에게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손을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받으세요. 당연한 사례입니다. 민호가 다시 권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손수레를 잡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호가 당황하여 황급히 명함을 꺼내며 말했다. 그럼 최소한 연락처라도. 또 아니면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태수는 명함을 받았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늙은이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늙으셨다고요? 민호가 반문했다. 방금 우리 회사 정비팀도 못 고칠 걸 고치셨는데요. 하지만 태수는 이미 등을 돌렸다. 손수레를 끌고 가는 태수의 뒷모습을 민호는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사흘 후 민호는 비서 정우진을 불렀다. 저번에 차 고쳐준 그분 찾을 수 있겠나?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 걸렸다. 우진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민호는 서류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박태수, 72세. 전직 대한모터스 수석 엔지니어. 민호의 손이 멈췄다. 대한모터스라고. 그는 되물으며 자료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30년 전 박태수는 전설이었다. 국내 최초 직분사 엔진 개발의 주역. 업계에서 천재라 불렸다. 하지만 90년대 말 IMF라는 거대한 바람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대한모터스는 부도 처리됐다. 박태수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 그 후로는요? 민호가 물었고 우진이 대답한다. 아들분 사업이 실패하셔서 빚을 떠안으셨답니다. 지금은 손녀 병원비 때문에. 민호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박태수.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갑자기 예전 기억이 났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박태수라는 엔지니어가 있었지. 그 사람 엔진은 예술이었어.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다. 민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정비서 주소 알아?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다. 비가 내렸다. 민호는 직접 운전해서 성산동으로 갔다. 오후 5시 골목길을 천천히 돌았다. 그리고 빗속에서 손수레를 힘들게 끄는 태수를 발견한다. 우산도 없이 젖은 옷, 축 처진 어깨. 민호는 곧바로 한켠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우산을 펼치며 태수에게 다가간다. 할아버지. 태수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순간 민호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다. 아, 비 많이 맞으셨네요. 민호가 우산을 태수 위로 들었다. 태수는 당황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근처에 차 한잔하러 가시죠. 민호가 말했다. 태수는 손수레를 봤다. 이걸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작은 찻집, 따뜻한 차 2잔. 민호는 태수 맞은편에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혹시 강철수 회장님을 기억하시나요? 민호가 입을 열었다. 태수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강철수 회장님이라면 박태수 소장님. 민호가 말했다. 대한모터스 연구소장이셨죠?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벌써 다 옛날 일입니다. 제 아버지가 강철수입니다. 민호가 말했다. 한양자동차 창업주였죠.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박태수 소장님의 엔진은 예술이라고.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강 회장님 아드님이시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민호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저희 회사 기술 고문으로 오십시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5분 만에 벤츠 차량을 고치십니다. 민호가 말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태수는 창밖을 봤다. 비는 계속 내렸다. 손녀 병원비도 걱정 마십시오. 민호가 덧붙였다. 회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태수가 물었다. 전 그저 폐지나 줍는 늙은이인데.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 나라 자동차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정신을. 태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2주가 지났다. 한양자동차 기술연구소. 태수는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기술고문 박태수라는 명찰이 달렸다. 오늘부터 박태수 고문님이 함께 하십니다. 민호가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태수를 봤다. 의아한 표정들이었다. 저분이 고문님이시라고. 누군가 속삭였다. 너무 연세가 많으신 거 아냐? 태수는 그 시선을 느꼈다. 익숙한 시선이었다. 연구소장 김태훈이 다가왔다. 고문님, 사실 저희가 한 달째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도면을 펼쳤다. 신형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태훈이 설명했다. 연비는 좋은데 출력이 부족해요. 엔진과 모터의 싱크가 안 맞아서. 태수는 도면을 들여다봤다. 눈을 가늘게 떴다.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짚었다. 여기. 그가 말했다. 구동축 연결부의 타이밍이 문제네요. 태수가 말했다. 이걸 3도 앞당기고 토크 컨버터 비율을 1대 1.2로 조정하면 됩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봤다. 그게 가능합니까? 태훈이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봅시다. 30분 후 시험 차량이 준비됐다. 태수가 지시한 대로 조정했다. 엔진을 켰다. 부드러운 소리 그리고 강력한 가속. 세상에. 태훈이 감탄했다. 출력이 30%나 올랐어요. 엔지니어들이 환호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태수는 그 박수 속에 서 있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아직 쓸모가 있네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호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전설이니까요. 저녁 태수는 병원으로 갔다. 손녀 민지가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했다. 할아버지, 민지가 웃는다. 태수는 손녀를 안았다. 할아버지가 다시 일하게 됐단다. 민지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이튿날 아침, 민호는 전 임직원을 소집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기술만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명품은 사람입니다. 경험과 정신. 박태수 고모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민호가 태수를 봤다.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직원들이 박수쳤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지만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6개월이 흘러 아침 8시. 태수는 연구소로 출근했다. 회사 차량이 그를 데려다 주었으며 손수레는 이제 필요 없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인사를 하자 태수는 환한 미소로 답한다. 이제 그들은 태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연구소 한쪽에는 박태수의 이름이 새겨진 작업실이 보이고 문 앞에는 장인 작업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민호가 특별히 만들어준 공간이었다. 고모님,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후배 엔지니어가 도면을 가져오며 질문한다. 태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살피더니 여기를 이렇게 수정해봐. 점심시간. 태수는 민호와 함께 식당에 앉았다. 회장님. 태수가 말을 꺼냈다. 제게 인생 2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배웁니다. 진정한 장인 정신을요. 그는 진심이었다. 고모님 덕분에 우리 팀이 달라졌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기특해요. 태수가 말했다.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제가 가진 걸 다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겁니다. 민호가 답했다. 기술의 전수, 그리고 정신의 계승. 저녁.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고 민지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다. 민지야. 태수가 손녀 옆에 앉는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도 다시 시작했단다. 72살에. 그러니까 민지, 넌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 태수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민지가 할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말한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태수는 순간 눈물을 참으며 너무 행복하단 생각은 한다. 그날 밤 태수는 낡은 공구함을 다시 꺼낸다. 이제는 회사에 가져가 쓸 생각이었다. 기름때를 닦아냈다. 그 공구함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30년 전, 젊은 박태수가 엔진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다시 돌아왔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긴 여행이었어.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런 순간을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다시 일어서는 순간, 존중받는 순간, 필요한 사람이 되는 순간,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가치는 경험에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인정해주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명품이다. 박태수는 내일도 출근할 것이다. 웃으며, 당당하게. 이제 그는 다시 시작했으니까.